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소식에 그리고 아침에 이제 북측에 깜짝 제안을 해서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들썩들썩했잖아요. 맞아요. 트위트로 정치라고 하죠. 네. 트럼프가 SNS에다가 한국에 있는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본다면 나는 DMZ에 가서 그를 만나 손을 잡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기자회견 때도 똑같이 말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트럼프와의 DMZ 만남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서 사실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죠. 최선희 제1부장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긍정적인 네네. 입장을 내놨네요. 그러면은 정말 두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내일 바로 밝혀질 거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하는 게 조심스러우시죠? 조심스러운데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확실히 참 트럼프의 예상을 늘 네, 맞아요. 넘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두 양측이 합의를 했다면 최선의 반응이 없었겠죠. 내일 오히려 더 깜짝 쇼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적극적인 제안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북한이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에 반응은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기에는 저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이면 아유. 밝혀지겠지만. 왜 웃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네. 약간 이 트럼프의 지금 최대 관심사가 사실 뭐 이거저거 다 아니고 내년 11월 재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선 가도에서 봤을 때 미중 무역 갈등 봉합 이게 포인트 1점, 네.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포인트 1점. 네. 그러면 사업가 출신인데 이런 기회를 트럼프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트럼프는 그렇죠. 기대해봅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통통하게 네. 뭔가 같은 논의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계신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중에서 DMZ 방문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DMZ를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다면 판문점이 될 수밖에 없을 없죠. 거고 네. 아니면 이제 초소 방문이 제일 좋겠죠. 그렇다면은 6.25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그 고지를 가는 게 가장 상징성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유해 발굴도 있고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게 그리고 그 군사분 개선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가까운 데가 있으니까 이 한국의 어떤 분단 상황 이런 걸 보여주는데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DMZ라는 게 보면은 지금까지 사실상 그 방문지 아주 단골 메뉴 중에 네. 하나입니다. 클린턴이고 부시 다 갔었는데요. 이게 갈 때는 뭐냐면 이 DMZ를 놓고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 삼위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사실상 압박을 하고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가면 전혀 다른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분위기 봐서는 정상회담을 계속하자는 제안이라든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DMZ에서 내놓게 될 메시지는 북미 관계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연설 형식이 뭐 굉장히 공식적이거나 장문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북한에 대해서 평화 메시지를 보내게 됐고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합하게 되면 앞으로 이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 교수님의 예측대로라면 앞으로 북미 간에 어떤 새로운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잖아요. 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할 만한 어떤 이슈가 될까요? 지금까지 보면 이게 상당 부분 좋은 징조들이 막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의제라든지 시기라든지 해서 지금 실무 협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긍정적인 징조이지만 앞으로 어떨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친서 교환을 통해 가지고 계속 만나자. 네. 3차 정상회담을 하자는 데 동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무 협상도 중요하지만 일단 톱다운 형식을 살려나가자. 이게 이제 확인된 거죠. 네. 근데 북한 외무성이 지난 26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거론하면서 네. 적대적인 정책 실무자들이 있는 한 비핵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다음 날인 27일에는 남한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지 말아라 네. 라고 강경한 발언을 해서요. 이 북미 사이의 기싸움 이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의 일개 국장이 사실 그런 성명을 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그 내용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딜을 주장하는 미국과 스몰딜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서 여전히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스몰딜을 하자는 거고 미국은 그게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라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러면 미국도 북들을 양보해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담아라. 그렇다면 사실상 중간에 만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추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은 내일 오전 11시로 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가장 선 주제는 비핵화 문제겠지만 트럼프가 괜히 트럼프가 아니잖아요. 뭔가 네네. 한국이 원하는 목적에 있어서 그걸 네.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린 네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쉽게 말해서 돈 얘기하러 오는 거죠, 뭐. 네, 돈 얘기하러 와서 사실 그 18개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만남을 갖는 거는 최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재계 지도자들과 만나서 대미 투자 좀 확대해라라고 네. 요구할 것 같고요. 이게 지난달에 일본에 국빈 방문했을 때도 일본계 주요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공정한 무역, 대미 투자 이걸 굉장히 압박했거든요. 네. 사업가 출신입니다, 트럼프가. 돈- 하나라도 뭐 받아내야 되는 거죠. 네. 돈 얘기를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기업인과 네네. 마찬가지. 그다음에 무기 사라는 얘기. 무기. 그다음에 이제 분담금 얘기 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